저는 이제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 걸쳐 있는데요. 보통 한 6명이서 이제 반에서 그룹 지어서 이제 출발을 시키고 그 6명 중에 보통 1, 2, 3등까지 도장을 찍어주고 공책이라도 주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수원 마라톤 뛰고 하프 뛰고 오늘 이제 회복 조깅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평균 페이스 한 5분 40초? 이 정도로 지금 4km 이 정도 5km 이 정도를 조금 몸 풀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하게 뛴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무리하지 않고 아마 한 평균 페이스 4분 후반대 혹은 뭐 아무리 빨라도 한 4분 30초 이 정도로 해서 그냥 기분 좋게 쭉 뛰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왔고 어제 밤부터 계속 비가 왔는데요. 저는 보통 날씨가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은 자연과 맞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침에 물론 제가 시간이 오늘 아예 없었다면은 새벽에 뛰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휴일이고 그래도 오후에 이렇게 낮에 잘 하면은 시간을 조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날에는 보통 너무 무리해서 날씨가 안 좋을 때 뛰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세네요. 그래서 바람 방향 보고 적당히 뛰고 지하철 타고 복귀하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강 바람이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살짝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냥 김포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김포에서 지하철을 타고 할까 고민 중입니다. 결국 포기하고 김포 쪽으로 뛰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그래도 궁금해 하실 만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어떻게 입문하게 됐고 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왜 달리기를 안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댓글에 가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무슨 선수 출신이냐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 걸쳐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체육대회, 운동회도 아주 크게 했고, 운동회 때 이제 부모님들이 도시락 싸오거나, 혹은 막 응원할 때 이렇게 회장 부모님들이 음료수 사주거나, 이런 게 아주 당연시 되던 시대입니다. 그때 당연히 이제 달리기를 했는데요. 이제 보통 한 6명이서 이제 반에서 그룹 지어서 이제 출발을 시키고, 너무 이게 기록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키가 비슷하거나, 뭔가 실력이 비슷할 것 같은 애들을 묶어서 출발시키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마르고 해서 사실 잘 뛸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런 운동회나 이런 걸 하면은 그 6명 중에 보통 1, 2, 3등까지 도장을 찍어주고 공책이라도 주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 번도 없거나 아니면은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달리기를 제가 단거리나 이런 거 100m 이런 거는 한 번도 잘해본다고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거는 어른이 돼서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은 하나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재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에 대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줄넘기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1학년 때 꼭 이게 줄넘기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 오래 살아남나 이런 걸 했을 때 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하면 계속 끝까지 하고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두 번째로 기억나는 것들은 이제 보통 체력장을 하는데 그때 요즘에는 이제 왕복 달리기로 대체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오래 달리기를 꼭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달리기 하면은 알게 모르게 이제 서로 간의 경쟁심도 있고
해서 했었는데, 저는 오래 달리기에서는 제 기억에 아마 오류가 없다면은 1, 2, 3등 안에 못 든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오래 달리기를 하고 나면은 진짜 끝나고 나서 막 토할 것 같았고 막 헛구역질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대회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잘 달린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그냥 어차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 포기를 했구나, 혹은 그냥 설렁설렁 뛰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학창 시절에 뭐 공놀이, 축구, 농구 이런 거랑 전혀 아예 담쌓고 사는 그냥 게임만 좋아하는 친구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체력장 하고 할 때 1, 2, 3등 안에 항상 들었으니까 저는 그게 그냥 내가 죽기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만 하는데, 지금 돌이켜서 이렇게 다시 보면은 아마도 그게 물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치열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은 그게 재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뛰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뭐 제가 그게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두드러질 만한 능력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뭐 학창 시절에 달리기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른이 돼서 20살 후반에 이제 제가 운동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들을 찾아보는데, 그때 한창 뭐가 유행을 했냐면은 자전거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자전거를 타게 된 이유도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주산골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게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막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고 되게 흔하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복숭아뼈 근처에 있는 뼈에 이제 뼈 조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뼈 조각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날 때부터, 혹은 운동을 하다가 이게 부러졌는데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 나가는 경우죠. 충격으로 인해서. 혹은 이제 뭐 그냥 생활하다 보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걸을 때마다 발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그때 너가 이게 부주산골이 증후군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없애야 된다. 수술해서 빼야 된다. 그게 싫으면 그냥 파스를 붙이고 안 아프게 지내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오래 걷거나 뛰거나 발에 무리를 주는 걸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클은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도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완전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였고, 6개월 정도 삽니다. 그래서 2주 정도 됐을 때 한 번에 70km 샀다가 한 2주 동안 알아 누워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 타다가 6개월 정도 타다가 이제 그만 타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타고 다시 이제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까, 저랑 같이 타던 분들이 다 이제 어디 사이클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선수는 아니고 그냥 동호인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하고 이제 사이클을 열심히 타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너도 그냥 팀에 들어올래? 라고 해서 이제 팀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당시에는 다들 뭔가 팀에 들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이클을 한 2년? 이 정도를 열심히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이게 심폐지구력 자체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고통을 감내하는 거는 조금 탁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이거는 아마 가슴 심박계였으니까 정확한 측정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대관령 힐클라이밍을 사이클로 올라가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평균 심박수가 194로 40분인가? 정도를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가슴 심박기였기 때문에 절대 그게 잘못 측정이 되었을 리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사이클은 달리기랑 조금 다릅니다.
달리기는 사실 심박이 너무 올라가면은 아예 몸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사이클은 그래도 페달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심박을 조금 더 높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이클이 달리기보다 조금 더 고강도의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는 극악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저도 사이클을 타다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이제 사고가 몇 번 납니다. 그래서 쇄골도 한번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뭐 무릎 깔린 적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고 나니까 이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많이 들어서 제가 하다가 보통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그나마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달리기를 시작하면서도 가장 걱정이 됐던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부주상골이 워낙 심하고 이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걸 과연 내가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1년 동안은 이게 너무 과하게 뛰고 나면은 발이 너무나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너무 심하게 심해지게 되면은 아치가 무너지고 평발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조심해서 사용하고 있긴 하고, 그래서 그 걱정이 컸기 때문에 제가 달리기를 비교적 늦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부주상골 증상이 약간 있긴 한데요, 너무 강하게 뛰고 하면은 아직도 그 부분이 욱신욱신 거리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나아졌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한번 뛰고 나면은 신발 신을 때 거기가 스치기만 해도 너무 주저앉을 정도로 아팠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아무렇지 않은 정도로 왔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 저는 천천히 많이 뛰고 천천히 해서 근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 발바닥에 힘을 기르게 되면은 아치라고 하는 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근력의 증가가 오히려 그 병원에서도 그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리 근력 운동을 하면은 훨씬 나아질 수 있다. 이게 운동을 많이 안 하는, 그러니까 현대인들, 그러니까 활동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게 어느 정도 근력이 있으면 그게 통증이 없는데, 이게 근력이 없으면은 오히려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저는 참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주상골 조금 이렇게 심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첫 번째, 운동화를 조금 넉넉한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신다 보면은 부주상골 그 부위가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부풀어 오른다고 해야 되나? 약간 붓는데 그거 자체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신발을 저는 살짝 여유 있게 신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쿠셔너, 그리고 조깅화, 이런 것들을 많이 신고 조깅을 많이 해주는 게 좋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늘 그렇지만 빠르게 달릴 때 충격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안 달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달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빠르게 달리되 이제 빠르게 안 달리는 공간에서는 충분히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을 해주는 게 좋다 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발바닥과 관련돼 저는 발바닥 마사지볼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꾸준히 발바닥을 마사지 해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가만히 있을 때나 이렇게 휴식할 때는 정강이 쪽도 많이 주물러주고 종아리 쪽도 많이 주물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상의 징조로 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었냐 안 굳었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종아리에 힘을 줄 때를 빼고는 종아리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경직이 되면 그만큼 아킬레스 건축에 가해지는 부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건염이나 이런 쪽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고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냥 자전거만 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한 50? 그러니까 한 2번, 3번? 이 정도만 뛰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더 이상 자전거를 안 타게 되면서 자전거가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도 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제 그 집에서 타고 그래야 되는데 공간적으로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도 다 처분하고 나니까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열심히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와인 마시고 하다가 이제 2022년 6월에 이제 야외에서 꼭 마스크를 쓰지는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그 6월 첫 달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 이 정도 뛰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300. 그러고 나서 이제 목마그에 들어가서 400. 이 정도를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때 그 당시에도 와, 300, 400 뛰면서 아, 진짜 많이 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문을 했었고, 뭐 지금이야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 번에 막 20, 30을 뛰지만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이 도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말에 잠자기 전에 이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금요일날 밤에. 토요일날 이제 그 목마그 훈련 가서 고생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달리기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제가 어릴 때는 어땠는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타고났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물론 뭐 타고나는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힘들지 않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매일매일 그냥 꾸준히 이어가는 게 가장 빨라지는 방법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러너 이빠였습니다. 김포 쪽으로 가면은 바람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오늘 뛰기 되게 힘든 날이네요. 그래서 우선 내려놓고 조깅으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